안녕하세요. 네, 발표 맡은 서성숙입니다. 어,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미리 캔버스에 발표하려고 몇 날 지금 작업해 놓은 게 이게 그 공시 저장이 되는 줄 모르고 디자인을 한번 싹 바꾸려고 다 했다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돼가지고 좀 순서도 안 맞고 한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요즘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하고 선수행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수준은 아니고 한번 따라가 보고 또 나중에는 접목되는 단계에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따라가 이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은 아시다시피 일단 불교의 일종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저희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계종의 간화선 중심의 선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현재는 스트레스 감소라든가 마음 챙김, 명상 이런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많은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타너스님의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천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 선이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온 것이기 때문에 대략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즉심시도를 되게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자리를 깨닫는 것.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챗GPT라든가 이런 데다가 국민학교 수준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뭐 피어나는 것이다. 내지는 병에 어떤 싹을 심으면은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뭐 연애가 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정확한 의미를 지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휴머노이드에 적용이 돼야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배워온 것처럼 어떤 스승의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자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자가 다시 질문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노 돈수라든가, 도노 점수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의 방법에 의해서 깨우쳐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통찰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어, 제한 단계에서 반영이 돼야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좀 단절되는 듯한, 그리고 생각이 서로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 또 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통적인 어떤 선생만 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 거는 아니겠고, 기왕이 새로운 기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으니
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우리의 그 선수행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좀 가장 뭐랄까 관심이 가는 게 요즘 나이 든 그 친구들 보면은 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거의 1시간, 2시간을 자기 인생 상담하는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 끊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은 죽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주변에 친구도 얼마 안 남고 이러면은 뭐 그렇다고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소통을 항상 친구랑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휴머노이드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이거, 이거를, 그 메모를 불러내려면 이게, 선생님 슬라이드 안 보고 아까 보신다 해서 아, 이거 누르고 그냥 내리면 보시면 돼요. 쓰, 요걸, 노트 이렇게 아까 내리면은 노트가, 될까요? 어디 노트 예, 있으시면 예, 예. 이거 맞나요? 네. 이런 그 휴머노이드를 쭉,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니까, 그 휴머노이드의 그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사람과는 달리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승님이 됐던, 또는 친구가 됐든 아니면은 의사가 됐든 어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사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는 동일어는 아니지만 이게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다룰 예정이고요. 음, 이제 윤리적인 그 이슈로는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인간 수행자의 고유한 정신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수행의 본질적 가치가 기술화된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그 어떤 그 휴머노이드가 됐든 그런 어떤 로봇 인간에게 의존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수행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수행자의 내면적 고민이나 정신 상태가 사실은 그게 다 데이터로 수집이 되면서 그것이 다시 또 딥러닝이 되어서 다시 또 피드백이 되고 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앞으로 네,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박남기 선생님의 인공지능과 윤리적 이슈라는 그런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휴머노드의 그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기술은 일단은 선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탄생시켜 주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인간이 그동안 학습되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이점이 곧 다가온다, 뭐 이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휴머노이드의 탄생을 일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AI, 그러니까 예수님이 AI로 탄생하고요. 또 부처님도 휴머노이드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게 소리가 지금 안 들리나요? 소리가 안 나가나요? 아, 그리고 여기서도 소리가 안 나가요. 아, 아, 이게 뭐냐면은, 여기, 컴퓨터 자체에서 소리가 지금 안 나가는 거구나. 글자네. 네. 그 오른쪽 아래에 설정 스피커 모양 누르시고 볼륨 한번 올려보시면 아니요 거기 말고요. 네, 잠시만요. 그, 최대한, 아, 됐어요. 휴머노이드 이제 보여줬어요. 이런 로봇은 만들 거다. 자유. 네. 화면 소리 나가는 것 같아요. 예. PC 소리. 예. 주행할 때. 예, 로스쿨에 감사합니다. 있는 한 캐톨릭 성당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교황청이 잠시만요. 허가를 받고 했던 실험이에요. 고해소리를 열고 들어갔을 때 소리 격정 좀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 언어를 인식해가지고 한국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린 양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뭐 이렇게. 그런데 교황청의 신부가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시험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예정이 바뀌면서 빨리.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방문을 설문지가 있어요. 네, 봐도 돼요? 12분. 근데 응답자들이 생각보다 좀 무서운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8월달 기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놀라운 내가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학교에 등록해서 배우러 가잖아요. 매번 커피 만드는 거. 훨씬 더 의미하는 바가 큰데 왼쪽은 작년에 스위스 루체론에 있는 한 캐톨릭 성당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교황청의 허가를 받고 했던 실험이에요. AI한테 종교적인 모든 텍스트를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오게 되면 고해소리를 열고 들어갔을 때 격자무늬 뒤에 예수님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AI 휴머노이드가 한다는, 그리고, 그거죠. 그, 구해 송사도 그 휴머노이드한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이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영상 보시고. 영상은 이제, 안 보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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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어디에다 음. 볼까요? 어디? 여기, 이거 아니었는데. 이건, 아까 감마로 보셨었는데. 감마 닫아버리신 거예요? 잠깐만 할게요. 크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마 한 번만 하시고. 이거였죠? 예. 네. 이거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어, 일단 아까 보셨듯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지금 뒤에 나오지만은, 일본 사찰에서는, 부처님이 그 명상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오면은 뭐, 안내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지난번에 반야 스님이 그 대화하는 저기 체포 스님 발표하신 거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하고 부닥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관한 논문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된 윤리 규칙을 따르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선물교는 직관적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은 AI 데이터 기반하는데
인간의 어떤 그 실존적인 고뇌, 뭐, 이런 거를, AI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문제에, 닥치게 되고, 또, 그, 선생은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AI는 어떤 논리적인 체계 내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어떤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는 수행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그쳐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그 주체가 되는 연구가 일본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거를 제가 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윤리적 이슈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기사로도 볼 수 있고 또 논문으로도 읽을 수 있고 한데 인간 고유성의 침해 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거 데이터의 어떤 개인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은 뭐 워낙이 일반적인 거여서 다시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또 휴머노이드의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 새로운 동반자, 대화 파트너로의 기술까지도 지금 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고도화된 학습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인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이해할 때 아인슈타인이 쓴 글, 얘기한 말 이런 걸 통해서 그 뇌의 일부를 이해하듯이 그 뇌 전체를 아인슈타인이 죽은 이후에 그 뇌 전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드러난 그것만 현재는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AI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데이터 학습, 딥러닝이라든가 또는 그 상호 이해를 통한 그 자가 학습, 또는 수행 논리 구조, 또 지금 사실은 이게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휴머노이드가 학습을 해가지고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된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영국 로봇 개발업체 엔지니어드 아츠가 공개한 아메카란 이름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뜨고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살펴보는데요. 이내 자기 손이 신기한 듯 흥미롭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아메카 씨,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글자 나오는 거, 글자 나오는 거.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영국 로봇 개발업체 엔지니어드 아츠가 공개한 아메카란 이름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 이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일단 이런 어떤 감정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감정 교류가 되는 정도로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동행하려면 세워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자율성과 통제, 또 프라이버시 보호, 또 이게 진정성, 휴머노이드와의 상호작용이 선수행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각, 또 그다음에 어떤 상호 무한적이지
휴머노이드가 뭐 대체제, 인간의 대체제는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실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휴머노이드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뭐, 또는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소리가, 잠시만. 여기 소리가 차려 있을 것 같아. 휴머노이드한테 인간이 어떤 지배당하는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상태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사실 그러기 전에 뭐 윤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생산 현장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돌봄 또는 정서적으로 대화 파트너가 된다든가,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휴머노이드가 아직 사람의 어떤 인바디는 아니지만은 로봇의 형태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AI 차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은 직관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는 알고리즘에 기반했고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인간은 어떤 고민이나 연민 등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경험이 형성되고 있다면, 휴머노이드는 데이터 기반 그런 시뮬레이션이고, 또 저희가 선수행을 한다는 거는 어떤 깨달음, 해탈, 이걸 가기 위한 어떤 여정이라고 한다면, 휴머노이드는 그거는 아니겠죠. 휴머노이드 수행을 가능한가? 일단 수행의 본질에 있어서 깨달음의 추구에 있어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휴머노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AI, 휴머노이드는 알고리즘을 넘어선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요즘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좀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 상호작용이 어떤 감정의 교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혹자는 5년 이내에 이것이 상당히 확장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 허라는 HER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좀 낮은 단계 휴머노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자 연인의, 그러니까 죽은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연인의 어떤 연인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남자의 이야기이고요. 그게 좀 더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해서 지금 시즌 7까지 나와 있는데, 블랙미러 2에 보면은 인바디,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뭐 이런 로봇이 아니라 로봇 위에 살도 있고 뭐 그런 휴머노이드가를 사게 됩니다. 구입을 해서 집에 놓고 같이 살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나중에는 어떤 갈등 상황에 접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의 여지가 있고, 해답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허하고 블랙미러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켰습니다.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음성 기반에 의해서, 예. 허하고 또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블랙미러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주목하게 됐는데요. 선생하는 데 있어서 스승,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조주 선사하고, 제가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달마 선사하고, 그 어떤 인바디가 있는 휴머노이드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어떤 그 화두를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계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묻자화도라든가 또 뭐 인재 스님한테 혼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도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되게 휴머노이드랑 뭐 기반 선 대화를 할 때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가령 제가 난 누구지 하면 휴머노이드가 어, 되게 이거에 그 공안록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다시 그 똑같은 질문으로 대답으로 질문하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알고리즘에서 얼마든지 그 생성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어떤 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 파트너로서는 어, 사실 사람은 상당히 뭐 같이 대화하는데도 서로 시간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또 뭐 약속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100%이거든요. 항상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감정의 개입이 0도 없대 0%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저장이 되면서 이것이 다시 재생산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말투,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실 여기 또 좀, 화면이 있는데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수집이 돼가지고 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실시간으로 상대 모니터링이 되고 또 개인화된 피드백은 다중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퍼스널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제 3구 같은 경우는 좀 잘 아시겠지만 임제 3구를 뭐 또 다시 뭐 4인주라든가 뭐 3연이라든가 3요로 나누어 가지고 그 제자의 그 근기에 따라서는 접화법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좀 다양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부분을 이 휴머노이드는 하다못해 초등학생, 뭐 노인 할 거 없이 층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근기에 맞게 그렇게 어떤 접화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초보생으로서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선생님한테 가서 교정을 받기도 하지만 자세 교정이라든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거 또는 호흡도 이게 뭐 지금 호흡을 내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나를 다시 좀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습관을 훈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 1번은 뭐 많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일본의 그 고다이라는 사찰에서 이 사찰은 400년 된 사찰이랍니다. 여기에 로봇 승려가 있으시고요. 키가 2m 그리고 이 로봇 스님의 가격이 9억 달러랍니다. 9억 달러로 만들었는데 형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종의 관음보살 그 부처님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의 역할을 아주 100%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의식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실 AI하고 선에 있어서 지금 이게 과학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환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논문을 좀 요약하다 보니까 논문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블랙미러에 나오는 그 내용의 그 인바디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그 찾아서 보시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블랙미러에는 휴머노이드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수행에 있어서 휴머노이드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기록이나 분석을 뭐 그래프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음,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촉진하는 변화에는 일단은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격려하고 피드백해주고, 물론 인간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동기 유발,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시선을 경험해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약간 반강제적이겠지만은 어떤 규칙적인 습관을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머노이드는 해탈이 가능한가? 뭐 이것도 논문을 보면서 한성자 선생님이 쓴 논문인데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는 물리적으로 이제 몸에 한계가 있고 의식이 없고 근데 그 의식의 부재에도 이것도 살짝 좀 새로운 어떤 개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 지도자 휴머노이드의 상호 보완. 저는 사실 대체보다는 보완이라는 데 관점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인간 지도자하고 휴머노이드의 강점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휴머노이드의 딜레마는 일단 안전 대 효율성이라든가 선택의 과정에서 자칫 어떤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뭐 휴머노이드가 효율과 안전 두 프로토콜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요양시설에서 휴머노이드가 그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돌봄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든가 또는 재난 현장에서의 어떤 인명 피해를 오히려 증가시켰다던가 이거는 인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뭐 아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너무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돼서 예를 들면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는 로봇을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오류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좀 그 흥미있게 봤던 거는 그 자율주행차의 문제는 많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또 뭐 그 의료 오진 사태라든가 또는 챗봇이 그 우울증 환자에게 자살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오류를 했던 저 지난번에 또 어느 분이 발표하신 거에 하셨고 또 뭐 쭉 찾다 보니까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축구 경기에서 이 AI가 어떤 판독이라든가 또는 심판을 보는데 대머리 남성을 축구공으로 오인 어, 어, 오인시켜가지고 이게 좀 에러가 났다던가 또는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해서 또 인종차별 논란에 빠졌다든가 굉장히 웃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그 버그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딜레마의 상황의 해결책은 뭐 이렇게 딱 뭐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감독이 최종적인 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실리콘밸리에 뭐 10,000명이 해고됐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랄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지금 AI가 대체를 하고 있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상위 몇 프로만
이제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거는 법적으로 그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그 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논문으로 좀 나와 있는 건데, 형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책임을 어디에다가 지울 것인가, 휴머노이드가 잘못했으면 그 책임이 휴머노이드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만든 제작사에게 가느냐, 비근한 예로 자율주행자가 사고를 내면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은, 제작사에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정해져 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렇지만 아직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AI가 세금도 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것 같고요. 이런 한계와 위험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 좀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너무 의존적이지 않고 단지 대체하고 나를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의존성 또는 또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거여서 아프리카와 그 어떤 그 선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그 잘 살고 못 사는 대륙 간의 격차가 신석기 시대와 현대 사회로 나뉘어질 정도로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문답의 미래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 그 다음에 음성, 영상, 그 다음에 가상체험. 현재는 거의 그 인바디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전망은 사실 이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기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어제 쓰려고 작성해 놓은 기사가 오늘 실으려고 보니 이미 그 기사가 쓸모 없어졌더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는 그 휴머노이드의 미래는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랙 미러 같은 경우도 거의 디스토피아적인 거이고요. 또 유토피아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원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면은 상당히 좀 인간의 삶이 풍부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고립감도 해소가 되고 또 왜냐면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디스토피아적인 거는 또 너무 지나쳐서 대체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그때는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선의 무아와 연기 개념도 결국은 이러한 그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또 이런 것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형성하는데 어떤 통찰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머노이드와 AI가 일상에 깊이 통합된 초연결 사회에서 선의 중도와 정념 없는 마음은 기술적 몰입과 내적 평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디지털 디톡스, 마음 챙김 기술 등의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